아나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특성화고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고졸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고졸 이상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한국감정원에서 채용형 인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별과 연령, 학력, 전공에 제한이 없고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급 이상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11월 6일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정규직의 시간 선택제 고졸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분들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공단 청년 인턴 수료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벤처기업협회에서는 인사기획 분야 경력직 직원을 모집합니다. 연령과 성별, 학력에 제한이 없지만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분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는 11월 12일 오후 1시까지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는 경영과 경제, 국제통상, 홍보 마케팅 분야에서 정규직 사원을 채용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4년 이상의 실무를 쌓은 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공공기관 청년 인턴 경험을 쌓은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13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본격적인 취업 시즌 앞두고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을지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권병희 한국 ENTC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좀 춥긴 했지만 그래도 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항상 또 열정 넘치시는 우리 대표님. 네.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늘 하던 일들을 했고요. 특별히 좀 달라진 부분이라면 블라인드 채용이 사실은 공공기관에 굉장히 좀 한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자동차 관련 회사들, 그다음에 일반 기업들, 중견기업들도 좀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면접관들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지침서와 관련된 교육이나 네. 컨설팅들을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바쁘게 시간들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이었나요? 그 상업계열 학생들의 그 취업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상업계열 학생들의 그 가장 좀 최종 목표 중에 가장 많이 좀 손꼽히는 게 금융권이었는데 네. 요즘은 이렇게 좀 금융권 취업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지난달이었죠. 벌써 꽤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예. 이제 금융권 취업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비해서 금융권으로 진출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비율이 굉장히 좀 줄지 않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물론 특성화고 학생들의 채용도 줄어든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금융권 전반에 걸친 채용의 문제들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채용을 하려면 환경적인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채용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저도 그렇지만 우리 조선현 아나운서께서도 은행에 가서 직접 업무를 보기보다는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그럼요. 네, 네. 전화를 통해서 한다든지 훨씬 더 좋은 대체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텔러로서 직접 채용하는 부분들이 현격하게 좀 줄어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 그래도 요즘 뉴스를 보면 은행들이 오프라인 점포들이 문을 닫고 있다 이런 기사들 굉장히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좀 이런 식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생각은 못 해봤는데 자 그렇다면 금융권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 어디로 좀 빠질 수 있을까요? 금융권으로 갈 수 있다면 사실은 최적이겠지만 그렇죠. 금융권 말고도 사실은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기업에서 사실은 빠지지 않고 채용하는 부분이 직무가 회계 분야잖아요. 예, 네, 회계는 맞습니다. 경영의 언어라는 말을 할 정도로 모든 기업들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재무구조나 회계구조에 대한 담당 직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 학생들이 잘만 준비한다면 어떤 회사도 갈 수 있다. 예. 자, 이렇게 바라봐도 맞을 것 같습니다.
상업 계열에서는 기본적으로 회계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이나 금융권 외에도 친구들이 정말 자신들이 지원할 수 있는 회사들을 좀 잘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이 어떤 기업을 막론하더라도 정말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기업들에 좀 투자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네. 특별히 회사에서 정해진 롤에 따라서 취업이 가능한 부분이 뭐 회계팀이라든지 재경팀이라든지 뭐 인사총무팀 등 좀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 직무의 내용을 살펴보고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회계사 사무실이나 뭐 세무사 사무실, 그다음에 혹은 관세법인 뭐 네. 이런 것들에도 또 취업이 가능하고요. 또 올해부터는 이제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9급 공무원 고졸 채용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예. 실제 그 중에서도 이제 세무행정과 실질적으로 이제 고객을 응대하는 분야의 채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미 채용이 굉장히 진행이 돼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일이면은 올해 연도 고졸 채용, 9급 채용에 대한 최종 합격자가 발표가 되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좀 보신다면 분명히 금융권도 매력적이지만 다른 곳들도 충분히 매력적인 곳이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시야를 넓게 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렇게 좀 다양하게 기업들을 고려해야 될 때는 그만큼 준비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기업만 보지 말고요. 좀 다양한 기업들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혹시 죄송한 말씀인데 네. BTS 아시나요? BTS 알죠? 그렇죠. 예. 방탄소년단. 네, 맞습니다. 친구들한테 아마 BTS 얘기하면 다들 너무 잘할 거예요. 멤버가 몇 명인지 그 안에 어떤 멤버가 있는지 그 친구는 또 랩을 잘하는 친구인지 댄스를 잘하는 애인지 아니면 다 잘하는 친구인지 그거의 10분의 1만 기업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뭐 그 친구들도 굉장히 저희한테 큰 에너지를 주고 희망을 주는 친구들이지만 앞으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취업인 만큼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특별히 기존의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취업했던 기업들을 선생님들과 함께 잘 찾아보시면 훨씬 더 좋은 기업들을 잘 탐색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배들도 그 기업이 만족스러우니까 계속 다니고 있을 거고요. 네. 채용하는 기업들도 그 선배를 통해서 진짜 이 학교 친구들은 괜찮구나.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좀 뽑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또 선배들과 연락도 해보시고 선생님들과 함께 모니터링도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9급 공무원 채용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험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시험 준비를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시험을 잘 봤다면 그 뒤에 이제 면접 전형이죠. 면접 전형들도 잘 준비하셔서 본인이 공무원으로서 나라에 또 봉사하는 직군으로서 본인의 꿈을 펼쳐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BTS랑 또 비교를 하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네. 같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네. 그러게요. 자, 이렇게 좀 상업계열 학생들 가운데 회계와 또 경영정보 전공한 학생들 이야기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좀 어떤 계열의 취업 전략 알아볼까요? 네, 사실은 뭐 상업 계열 하면은 보통 대부분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이야기했던 회계나 재무 분야의 전공들만 생각을 하시는데 최근 상업 계열에는 이제 관광 경영이나 상업 디자인이나 콘텐츠 개발 같은 전공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관련된 취업처들과 전략들을 좀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 경영 저희가 그 관광고등학교 학생들도 또 출연을 해서 네.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관광 경영을 하는 학생들은 주로 좀 어떤 것들을 배우는 걸까요? 네, 관광 경영을 전공한 친구들은 호스피탈리티 산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영어, 그렇죠, 혹은 중국어, 일본어, 그래서 이제 본인이 선택한 과목들의 외국어 능력들을 향상시키기도 하고요. 네. 때로는 뭐 바리스타라든지 제과제빵이라든지 혹은 여행 서비스라든지 혹은 뭐 승무원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들을 키우기 위한 전공 학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과목들을 전공으로 이제 삼아서 배우고 나면 취업도 연계되는 쪽으로 갈까요? 네, 취업이 연결이 당연히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전공이 유지되고 있고 또 예. 열심히 배우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상업 계열이다 보니까 문서 작성 및 실무를 해낼 수 있는 자격증도 딸 수 있을 뿐더러 뭐 바리스타 자격이라든지 제과제빵, 뭐 서비스 경영 자격 이런 부분들을 학교 3년을 다닌 동안 열심히 준비하면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호텔리어로서의 꿈이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호텔 관광 계열로 진학을 하고요, 취업을 하고요. 이제 바리스타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 전문 프랜차이즈 커피숍이라든지 혹은 F&B 업종에 종사하고 싶다 하시는 친구들은 뭐 제과제빵 업종이라든지 혹은 기타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네. 직군들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다양한 직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관광 경영 전공한 학생들이 좀 희망하는 취업처는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너무나 많은 호텔들이 있고요. 가장 좋아하는 건 아마 해외에서 직접 일해보거나 예. 뭐 아니면은 비행기에서 직접 승무원이 돼서 멋진 꿈을 이루는 것들도 가장 많이 떠올릴 텐데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역시 똑같이 공공기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중에서도 코레일 관광개발이라고 하는 오늘 함께 이야기를 좀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레일 관광개발은요,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분야가 거의 대부분의 사업하고 학생들이 전공한 곳과 매칭이 되는데요. 관광 여행 사업 부분에 채용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KTX라든지 예. 여러 기차 서비스의 승무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테마파크 운영과 관련된 채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광 계열의 친구들이 지원해 볼 수 있는 최고의 공기업 계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코레일 하면 상당히 좀 많이들 익숙한 회사인데요. 네. 그렇다면 뭐 채용 같은 것도 정기 채용을 많이 진행을 할까요, 주로? 네. 정기 채용도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정기 채용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관광 계열에서 일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보이는 건 정말 멋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기 채용만큼 수시 채용도 많이 일어나는 것이 결혼들이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이런 채용들이 좀 일어나기 때문에 네. 정기 채용과 수시 채용이 골고루 다수 분포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코레일 관광개발의 전형 절차도 그냥 말씀드린 김에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레일 관광개발의 전형 절차를 보시면 당연히 이제 입사 지원을 하고요, 서류 전형을 거쳐서 이제 면접 그리고 건강검진 그리고 최종 합격의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코레일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시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블라인드 채용을 똑같이 실시하고 있고요. 네. 채용 안내에서도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 모두 NCS 기반의 직무 능력 검증이 채점 기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공기업 채용과 크게 다르지 않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기 많은 취업자 코레일 관광개발. 자, 그렇다면 좀 따로 취업 전략 같은 것도 있을까요? NCS는 사실은 취업 전략이 다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직무 중심 채용이잖아요. 그래서 서류 전형이나 면접 전형을 볼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무적 강점을 명확하게 어필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친구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서류 전형 평가를 할 때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면접관들이나 혹은 채용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건 사실 뭘 제일 잘하니? 뭘 잘할 수 있니?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일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고 오히려 이제 부가적인 부분들, 저 뭐 이런 장기 자랑도 할 수 있어요. 네. 뭐 이런 취미도 있어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각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강점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서류 전형 때 정확히 작성해 주시고 또한 면접 때도 잘 어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의 특성상 지방에서의 채용이 서울보다 훨씬 더 많은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 채용이라고 이제 가산점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출신 학교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출신한 학교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최종을 합격하게 되면 3개월간의 인턴 기간을 거쳐서 정규직 전환을 하게 되는 채용 연계형 인턴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또 본인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들도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네.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서 특별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블라인드 채용 자체가 능력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불필요한 부가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직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점을 정확하게 어필해 주시되 다만 경험 중심의 내용을 묻는 자기소개서 문안 같은 경우에 친구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 그냥
뭉뚱그려서 경험을 쓰게 되죠. 아, 구체적이지 네, 않은.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자, 사실은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구체적인 경험을 제시해 주는 것이 확신을 들게 하는 하나의 증거 자료가 될 예, 수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험을 이야기할 때 단순하게 열심히 노력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됐다, 혹은 열심히 했더니 이것이 잘 진행됐다라고 이야기하시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는지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자기소개서에서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좀 변별력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코레일 관광개발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좀 짚어볼까요? 시제를 같이 좀 보시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은 의사소통을 위해서 자신만의 효율적 의사소통 방법은 무엇이고 그 방법을 통해 원활하게 소통이 된 사례를 기술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것은 일단 의도를 먼저 보셔야겠죠. 의도는 고객과의 서비스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는 인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일 겁니다. 자, 그래서 자신만의 효율적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저는 굉장히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혹은 빠르게 라포를 좀 형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노하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어떤 노력을 했고, 실제 경청을 잘해서 뭐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거나 아니면 좋게 성과를 났던 사례를 쓰시거나, 아니면 뭐 전학생이 왔다거나 혹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음에도 빠르게 라포를 형성해서 성과를 내었던 경험들을 자세하게 기술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2번 문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귀하가 겪은 경험에 비추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며 그러한 문제를 극복한 과정과 성과에 대해서 작성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거든요. 네. 문제 해결에 일단은 문제를 제대로 인식했는가. 저희가 문제를 잘못 인식하면 사실은 해결책도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것들처럼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또 어떠한 프로세스로 그것을 해결했는지 확인하고 예. 싶어서 묻는 질문일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노력했던 것 자체를 쓰기보다는 어떻게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는지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 NCS 직업기초능력의 동영상들을 사실은 우리 NCS 사이트에 이미 무료로 다 업로드가 돼 있어서 친구들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경험을 그 NCS 문제 해결의 프로세스에 맞춰서 잘 대입을 해서 쓰신다면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확신을 가지고 이 부분에 강점이 있는 친구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3번도 계속 볼게요. 자신이 행동했던 조직과 단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자, 뒤에 내용을 읽지 않아도 어떤 영역을 물어보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갈등 해결 능력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너무 답이 나와 있죠. 네. 네, NCS 직업기초 능력의 대인관계 능력의 하위 요인들을 보면 갈등 관리 요소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서비스 직군이다 보니까 고객과의 갈등 상황을 안 겪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고객들과 그런 갈등을 잘 해소할 수 있는지, 그런 노하우들이 있는 친구들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이런 질문들을 쓸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자기개발 능력인데요. 이제 본인이 목표를 설정해서 어떻게 노력했는가에 네.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흔한 자기소개서의 질문이죠. 예. 직무와 관련해서 입사 후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자, 아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와 관련된 내용일 겁니다. 자, 그래서 막연한 목표를 제시하기보다는 NCS에 보시면 우리 고쌤하고 NCS 아마 엄청 많이 하셨을 텐데 네, 거기에 보면 1단계부터 8단계 치열했죠. 수준의 예. 네, 능력 단위가 있다는 얘기 네.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신입사원이 1부터 많아봐야 3, 4단계까지가 신입사원에게 요구하는 역량 수준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5년, 6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 아마 뭐 7수준 혹은 6수준의 어떤 능력들을 요구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목표를 정하신다면 훨씬 더 그 직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찾아본 친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뭔가 당장 신입사원이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좀 적고 맞습니다. 또 나중에 임원급은 너무 먼 얘기다 맞아요. 보니까 너무 멀죠. 딱 이게 중간 관리자급의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이렇게 좀 자소서 항목을 기반으로 이곳에 좀 코리일 관광개발에 입사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향후 좀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네, 경험을 많이 물어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도 제가 일부러 자기소개서 문항을 CG로 다 보여드렸는데, 우리 저학년 친구들은 이런 경험이 없다면 의도적으로
학창 시절에 그런 경험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네, 네. 예, 계획을 세우신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뭐 우리 이제 막 지원을 해야 되는 3학년 학생들이 이것을 가짜로 만들어 쓴다면 그것은 예.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기소개 소설이 예, 되잖아요. 자소설. 네. 네. 자,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참고하셔서 면접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서 이렇게 지원을 하신다면 좋겠습니다. 예, 자소서 항목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관광 쪽은 뭐 매년 바뀐다고 해도 크게 바뀌지 않고 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미리 좀 그 지난 몇 년간의 자소서 항목들 좀 살펴보면 내가 어떤 부분을 만들어 나가야 될지 네. 또 어떤 부분을 기억을 해내야 될지가 분명히 좀 빨리 확신이 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좀 어떤 기업의 취업 전략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관광 계열을 봤는데 그 관광 계열에서도 조금 더 세그먼트를 나눠서 이제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해서 좀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부동의 1위의 커피 메이커고요. 실제 유일하게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와. 올리고 있는 예, 세계적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또 신세계에서 대행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운영 체계와 그다음에 채용 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어딜 가나 참 만나기 쉬운 커피숍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다른 회사들도 많고 커피숍도 많은데 이렇게 스타벅스 코리아에 취업을 하려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자, 스타벅스 코리아의 매력은 일단은 1등 기업이라는 자부심이 있다는 거겠죠. 실제 이제 2, 3등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직원들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급여가 조금 적은 편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지원을 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자부심이 좀 동반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리스타로부터 우리가 흔히 파트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매장에서 직접 커피를 만드시고 이제 응대를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파트너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바리스타로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더 높은 목표로 승진할 수 있는 커리어 로드맵을 이미 이 회사가 가지고 있다는 게 또 다른 매력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그 테슬라 코리아의 사장님께서 네. 대한민국 사장님께서 스타벅스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 정말 좀 직원을 키워주는 회사구나 스타벅스 코리아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좋게 생각하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자, 스타벅스 코리아 입사를 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채용 절차를 좀 살펴볼까요? 네, 채용 절차를 보시면 이제 직무 체계를 저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CG를 보시면 정확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처음에 파트너라고 불리우는 이제 바리스타, 그다음에 슈퍼바이저, 부점장, 점장, 지역 매니저까지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이 커리어 로드맵을 이미 이룩하신 선배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그래서 본인이 사실은 정말 그냥 커피가 좋아서 바리스타로 시작했지만 매장을 총괄하거나 혹은 지역을 총괄하거나 혹은 현재 신세계 스타벅스 코리아의 임원까지 올라가신 파트너 출신의 직원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저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어쨌든 이 직무 체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지원 방법과 전형 절차로 좀 넘어가 보게 되면 인적성 검사와 면접 전형, 그다음에 입문 교육, 그리고 최종 입사의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특성화고에 스타벅스 코리아가 많이 찾아가는 편이에요. 네. 우수한 인재를 좀 뽑기 위해서 찾아가서 채용 설명을 한다거나 뭐 교육을 한다거나 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바리스타를 뽑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좀 바리스타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사실은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다면 훨씬 더 전문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유리할 거긴 합니다만 채용 조건에 보면 정확하게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커피를 사랑하거나 네. 커피와 관련된 업무를 했었던 분들을 선호한다라고 하는 우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국내 매장을 공격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지속적으로 채용 공고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 홈페이지 특별히 채용 공고란을 잘 모니터링하셔서 본인이 취업할 수 있는 지역의 매장들을 잘 접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권병희 대표님과 함께 특성화고 상업계열 학생들의 취업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